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 사이의 갈등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로는 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무리한 인사 강행이다라는 게 대통령 당선인 측의 문제 제기였는데요. 최근 감사원의 선택이 아마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했으리라는 흥미로운 관측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감사위원이 매우 중요했는데 자, 감사원이 최근 업무 보고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단 임기 말 인사를 않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기 말에 한 40일,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임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와대에서 양보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서로 협의하는데 명분이 어느 정도 쌓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네.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모두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부는 윤 당선인이 이제 행사하기끔 어떤 길을 열어주고 또 꼭 필요한 공석이면 안 되는 자리들은 또 임명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균형과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또 윤 당선인 측에서도 화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씩은 서로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행사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업무 보고 때 감사위원 2명 공석 자리를 인사 제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군요.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알박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해동을 앞서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무적에서 조율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 입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상황에서 재청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정도 인사권을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양보한 측면도 분명히 오늘 만찬 회동 성사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과는 좀 달리 선관위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기재부 선관위 파열음? 자, 일단 인수위에서는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논란 설명을 듣겠다. 간담회 형식 업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선례가 없다. 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선관위가 거부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돌아가면서 국방부, 또 기재부, 또 앞서 봤던 감사원 업무 보고가 인수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수위 인계 과정이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금 인수위와의 회동을 거부해서 당선인 측이 사실상의 유감까지 지금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선인 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지난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관위는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거부하더니 아예 인수위와의 회동 자체도 선관위가 거부하고 나서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뭐 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수위의 명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절치 않다. 인수위에 만나는 게 라는 건데 또 생각해보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관위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언론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보고든 간담회를 통해서 왜 지난날 사전투표 등에 대한 부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그 문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같은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관위의 부실 문제는 국민의힘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핵심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비판했던 문제가 있고요.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한 명만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달 사전투표 부실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쌓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다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선관위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마저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가 조금 불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예. 이마저도 거부를 하게 되니까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질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문제 김 어떻게 풀어낼 대변인께서 거냐 싶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럼 선관위가 왜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독립군처럼 정부를 무시한 채 선거를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왜 거부했다고 보세요? 저는 책임 회피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던 상황 속에서도 국민께 대한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일들이 문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내용들을 국민들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이 책임성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주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 바로 선관위의 지난날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용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오해가 유발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 혹시 지금 선관위가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정부를 하나의 어떤 그 정파적인 집단으로 생각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파성, 편파성을 고려했다. 뭐 이런 오해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선관위라는 건 헌법상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간담회를 한 것 또 이런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크게 됐을 때는 결국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아주 큰 잘못이 있었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병민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6명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물적인 여러 가지 인적인 그런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러서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빠지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그 주장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인수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좀 이야기도 듣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인수위의 생각일 텐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중립성 훼손의 이야기를 들면서 보고하지 않겠다,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뭐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같이 선관위가 정말로 이 부실한 투표를 준비했던 전례도 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비판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사임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그만뒀는데 사실상 이제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사무총장인데 그만뒀는데 중앙선관위원장까지 그만둬버리면은 지금 임박해 있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또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행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헌법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문제 때 나왔듯이 인수위원회가 예비비를 신청할 인수위원회라든지 당선자가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네. 이 예비비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방부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가지고 기재부가 그 예비비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심사를 해서 저 국무회를 통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수위원회 권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책임을 묻되 예. 인수위원회에 주어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선거가 당장 진행 중인데 인수위원회 가서 업무 보고하고 간담회하고 하면 사실상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어떤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받는 것이지 헌법상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인수위원회 법이 정한 그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는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그렇게 치렀던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는 잘 치를 수 있을지 과연 국민들은 선관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다라는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수위의 간담회조차도 거부한 선관위 마치 국민들이 보기엔 손정희 변호사님 약간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집단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선관위 감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까? 일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선례가 없다라는 것은 과거 역대 인수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권력들이 이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한 전례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관으로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의 가오 때문에 꼭 간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수위가 마치 이런 선관위 가오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오인될 수 있는데 인수위는 그런 권한은 없죠.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인계받으면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 업무에 대해서 숙달하고 이제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뭔가를 질책하거나 경고하거나 징계하는 자리는 아니다. 만약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취임하시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원 간사라든지 징계라면 징계 조치라든가 또는 지금 수사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지 사전에 전례도 없는데 이리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마치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사실은 정치 권력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정치 권력이 너무 좌지우지하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국민들한테 옳지 않다. 하고자 한다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질책하는 것이 필요하시지 지금 전례가 없다라고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치 또 윤 당선인과 선관위가 대치하는 느낌. 그래서 선관위가 마치 어떤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모양 자체를 만들지 않게 부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감사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소쿠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를 회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감사원이 감사하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